자, 이번 시간에는 웹표준 제대로 하기 챕터 2의 1강 내용으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면 여기서는 제공된 그런 소스들은 챕터 1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리고 있고요. 자, 기본적인 레이아웃 방법들과 그리고 예제 위주로 이번 시간은 진행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챕터 1에서는 기본적인 그런 요건들을 저희가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챕터 2에서는 활용 예제를 토대로 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내용들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PDF 문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돔의 기초 1강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레퍼런스라는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이라는 폴더 하위에 저희가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예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활용 예제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들이 갖춰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PDF 문서를 열어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돔의 기초 1번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참고 URL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HTML에 관련된 그런 자바스크립트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예제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이디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돔에 접근하는 그런 기법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HTML 문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경로가 이렇게 있고요. 자, 베이직 언더바 바닐라 JS 1.html 일반적인 저희가 바닐라 JS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지 않은 그런 본연의 자바스크립트를 저희가 바닐라 JS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를 뜻하고 있습니다. 내용들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처럼 HTML, CSS, 그리고 CSS3, 자바스크립트, jQuery, 브랭크라고 돼 있죠. 자, 요건들 한번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는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스크립트에 대한 경로들을 지금처럼 위치는 자유롭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디문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디문 하위에 이런 요건들을 참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ID로 접근할 때는 지금처럼 여기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구문을 작성할 때 저희가 여기 이런 것들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참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참조라는 요건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참조할 때는 저희가 이제 도큐먼트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이런 식으로 해당 명령어들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한번 찾게 되면 지금 도큐먼트라고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get element by id 이런 방식으로 해당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id로 접근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id로 접근하면 document.getElement by id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속성을 통해서 CSS를 변경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이제 CSS에서 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이런 튜토리얼이라는 내용들을 지정을 해야 저희가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었죠. 자, 이런 방식을 뜻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과 동일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만 다음 요건들을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 선택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해당 요건들을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건들을 선택해 보면 도큐먼트 자, get element by id 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id에 대한 이런 내용들 자, 튜토리얼이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해당 요건을 선택하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디자인을 바꿔주는 그런 코드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스타일을 입력한다.
일반적으로 CSS에서 하는 것처럼 인라인으로 스타일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는 그런 기법들을 저희가 돔 스크립트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자, 튜토리얼 요건을 지정했고요. 브라우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브라우저로 가보면,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 요건들이 색상이 칠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좀 지정하다 보니까 요거를 좀 없애고요. 그 다음에 CSS를 좀 잡아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해당 요건을 주석 처리를 조금 했고요. 자, 이렇게 돼서 주석을 처리했습니다. 자,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컬러가 칠해진 그런 덩어리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샵 666 컬러로 칠해진 그런 덩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정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CSS를 지정하는 그런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기법들을 인라인 스크립트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의 코드를 보게 되면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선택을 해보면 여기에 라인으로 스크립트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인라인 스크립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CSS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샵 튜토리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샵 666 이렇게 적게 되면 그 색깔이 변하게 되는 그런 코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코드들이 조금 길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뭔가 대입해서 코드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자, 이때는 일반적으로 뭔가 메모리적인 부분들이 여기 자바스크립트에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CSS 기법들과 다르게 우리가 이제 변수라는 걸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대입하게 되거든요. 자, 변수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코드를 진행해야 해당하는 자바스크립트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먼저 이제 변수에 관련된 요건들을 조금 가이드 해드리는 걸로 자, 그렇게 할게요. 자, 변수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데이터 유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를 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는 그죠? 이렇게 메모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뜻하고 있는 거죠. 이 메모리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정보를 우리가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우리가 let이라고 합니다. let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사용될 수 있는 그 정보에 대한 이름이 필요하겠죠. 자, 정보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A라는 변수를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변수라고 하게 되면 이름에서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값을 다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선언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바꿔주고자 할 때는 지금처럼 A는 1이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값들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기초적인 데이터들을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우리가 대입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방식들을 보게 되면 이 let이라고 하게 되면 선언되는 위치를 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이제 변수의 이름입니다. 등호는 뭔가를 대입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하나씩 키워드를 좀 알아보면 let이라는 내용은 변수 선언 구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호라고 하게 되면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왼쪽에 대입하는 그런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처럼 이렇게 값을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해당하는 그런 튜토리얼이란 대상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참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코드가 기니까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초적인 내용들을 대입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대입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들로 대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데이터 유형을 저희가 이렇게 숫자로 대입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로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거짓 유형으로 대입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불린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들을 대입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런 오브젝트 형식이라고 하는데 복잡한 데이터 유형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유형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뭐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입해 보면요, 일단은 이제 아까 전에 A 변수는 1이라는 데이터로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B라는 변수는 문자로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B라는 변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스트링 이라고 해서 이 문자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큰 따옴표 방식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입력할 때 우리가 이 b에 대한 변수를 만들 때요,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변수를 표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냥 문자를 사용할 때는 이거는 변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할 때는 반드시 문자 타입은 문자의 유형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개발자 모드에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스트링이 이제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유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C라는 변수를 만들었을 때는 뭐 true, 자, true는 이제 문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는 저희가 불린 유형이라고 해서 정해진 그런 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true나 false 이런 구문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주석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슬러시 두 개를 걸면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주석이 걸려서 이쪽에 있는 구문들이 활용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중간중간에 CSS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주석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방식이 바로 주석이었죠. 주석에는 언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가리는 용도로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get element by id가 여기 있는 지금처럼의 이런 id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각각의 속성들, 이런 어떻게 보면 꾸며주는 방법들이라든지 아니면 행동 양식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기법들은 지금처럼 튜토리얼 이런 CSS를 지정하는 그런 방법들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코드들이 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대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변수란 개념으로 대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코드들은 이런 넷 변수를 통해서 대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변수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값을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변수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에는 let이라는 방식으로 변수를 선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숫자 그리고 문자 참 거짓 유형으로 대입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 지금처럼의 이런 문자 타입 그리고 불린 유형으로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를 대입할 때는 큰 따옴표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야 되고요. 자, 불린 유형은 정해진 구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rue나 false 같은 구문으로 참 거짓을 논할 때 우리가 이제 논리 로직을 만들 때 쓰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처음에는 몇 번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요건들을 계속 작성하는 그런 코드들로 우리가 학습을 할 텐데요. 자, 이런 내용도 이제 기본적인 그런 내용으로 가져가 가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요. 일단 이제 대입자를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튜토리얼이라는 부분을 만들었고요. 이건 너무 어두우니까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대입을 이렇게 시켜 놓고요. 그래서 도큐먼트 자, get element by id 라고 지정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요건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자, 튜토리얼 지정을 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아래쪽에서 코드를 쓸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튜토리얼, 스타일,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붙어 있는데요. 자, 스타일, 여기 연결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점이라는 연결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점이 연결자고요. 일종의 이제 우리가 국어 문법에서 이 조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연결자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자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색깔을 자, 이렇게 입힐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전과 동일한 기법으로 이렇게 입히시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서 이런 구문들을 여러분들이, 자, 이런 자바스크립트도 어떻게 보면 언어와 같은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같은 요건을 계속 써보셔야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들 반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습득되는 그런 것들은 연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옅은 색상으로 좀 표기가 되는, 요거 조금 더 낮출까요? 이렇게 돼서 지금 뭐 AAA 이렇게 돼서 색깔을 칠하는 걸로 할게요. 결국에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주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돔에 대한 기초를 이렇게 습득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만들어지는 걸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의 이런 기법들 용어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이런 기법들은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이제 여기서 얻어지는 타입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하고 있죠. 해당 요건이 대입이 되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리턴 타입이라고 해요. 자, 리턴 타입, 리턴 밸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엘리먼트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단수로 되어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라고 하게 되면 스타일을 바꿔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여기 스타일을 입히는 방법들이 지금처럼 스타일에 지금처럼 이런 CSS 기법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법이 바로 이제 스타일이라는 이런 요건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처럼 뭐 클릭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클릭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많이 쓰던 그런 기법들이 되는데요. 자, 지금처럼 이걸 통해서 자, add event listener라는 방법으로 이벤트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벤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는 사용자 명령어가 이렇게 들어가요. 사용자 명령어가 들어가서요. 여기서는 클릭이 되면 이게 실행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대입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요건들이 되고요. 자,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했고요. 자, 이것들도 이제 가능한데 클릭했을 때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지금 여기서 자, 배경 색상을 제가 파란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원래 색상은 지금처럼 이렇게 회색으로 바꿔주고요. 클릭했을 때는 파란색으로 바뀌는, 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챕터 1에서 배웠던 것과 동일하게 세로 고침을 하면 그러면 클릭을 하면 파란색으로 바뀌죠. 자,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리턴되는 타입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턴 밸류라고 해서 on이라고 되어 있죠. on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단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단수에 대한 오브젝트를 뜻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on element obj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수를 뜻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바로 명령어를 붙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기 전에는요, 이게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인 이런 요건들이 좀 필요한데, 자, 거기에 대한 학습을 조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학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